안녕하세요. 위클리 뷰글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정부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4,000톤급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인정하며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의지는 과거 정권부터 계속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건조를 아예 못 박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현 대한민국 정권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의 SLBM 발사 성공 등 날로 증가하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준비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 많은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은 우라늄 농축 20% 이하의 핵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으로, 이와 유사한 대표적인 잠수함은 프랑스의 바라쿠다급 핵 추진 잠수함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운용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 연료 전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3에서 4일에 한 번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합니다. 하지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의 경우 이론상 1년 정도 잠항할 수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미국과 러시아의 경우 핵무기로 사용하는 80에서 9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는 3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으로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 이하도 3에서 4년간 연료의 교체 없이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 디젤 엔진 잠수함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 엄청난 전략 무기가 배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SLBM 잠수함을 군항에서부터 추적하여 공격하는 헌터킬러 작전도 가능하고, 또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해역 어딘가에 있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에 섣부를 행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에 SLBM과 SLCM을 싣고 다니다가 적성국과 분쟁 시 전략적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전략적 무기체계이고 자주국방과 전시작전권 전환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조 기술의 이슈이며 두 번째는 핵 연료 공급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인 기술적인 이슈는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이며 원자로 설계 기술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의 핵심 기술인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미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건이 갖춰진다면 건조는 시간 문제에 불과합니다. 만약 핵 추진 잠수함의 배치가 급하다고 한다면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와 배치에는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이긴 하지만 냉전 시대의 미국과 구소련,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대표격인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열강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핵무기를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이 구성되며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국가들은 열강의 압력에 못 이겨 이를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핵무기를 가진 자들만 굉장히 유리한 조약이며, 핵을 가지지 못한 우리나라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굉장한 제약에 시달리게 되며 아직까지 이 조약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허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용 핵연료를 캐나다와 호주에서 수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 공급국 그룹인 NGS로 묶여 있어 군사 목적의 핵 물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공급받거나 몽골의 우라늄 발굴에 투자하여 저렴한 값에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PT와 IAEA, 그리고 국제 여론의 비판과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대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묘수를 택하게 됩니다. 바로 미국에서 20% 이하의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직접 공급받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해결료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핵잠수함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20% 미만의 우라늄을 직접 농축할 수는 있지만 이를 핵 추진 잠수함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첨예한 대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국과 협상을 통해 직접 우라늄 농축이 아닌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를 승인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외 미국의 20% 농축 우라늄 공급에 대놓고 반기를 들 국가 및 단체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직접 우라늄을 농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IAEA의 사찰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직접 농축하는 법을 택했다면 우라늄 농축을 위해선 IAEA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도 수용해야 합니다. IAEA 가입국은 원전 및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IAEA에 넘겨야 합니다. 무통보 사찰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감시 카메라 제거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IAEA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한국의 원자력 관련 시설과 핵 추진 잠수함을 사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이미 농축된 우라늄을 공급받는다면 이러한 사찰이 필요 없으며 세계 최강의 국가 미국 정부에서 승인해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놓고 반기를 들 국가는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NPT의 이슈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우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어느 국가에도 농축 우라늄을 판매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에서 미국에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사실상 ICBM 수준의 미사일을 대놓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이는 미중의 힘겨루기에 한국이 전력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미국의 속내가 있다고 풀이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미국 대선 전에 트럼프 정권과 협상을 벌여 우리 정부는 해결료 공급에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 혹시 모를 정권 교체를 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권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자주국방의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은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공급할지는 모르지만 북한과 특히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이들과 바로 붙어있는 강력한 동맹인 대한민국이 더욱 강력해지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큰 힘이 될 것이므로 마냥 반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핵심 기술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만약 미국이 끝까지 거절한다면 NPT와 IAEA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난제가 예상됩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핵 무기이냐 아니냐 하는 해석의 차이와 직접 농축 허가에 대한 NPT와 IAEA의 허들을 넘기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보유국 6개 국가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가인데 이 중 인도만 NPT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안정적인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에 인도는 차선책으로 미국 주도의 NGS에 가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반대로 가입이 어려워 난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케이스를 보았을 때 우리 정부는 더욱더 미국에게 직접 핵 연료를 공급받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하므로 힘들겠지만 직접 농축을 하고 IAEA의 불시 사찰을 받는 방법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둘은 전부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키는 미국 설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아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미국과 방위비 등으로 협상을 벌일 수 있고 미중 마찰 상황에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 쿼드에 쿼드 플러스로 가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카드로 협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미국에 어필하고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의 최대 난제를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위클리 뷰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